네, 단풍나무입니다. 오늘은 보라색, 파란색 8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보라색은 숲치유길이라고 해서 7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8번부터. 지난번에 7번까지 했었죠. 오늘은 8번부터입니다. 단풍나무는 단풍나무과의 열매, 낙엽, 활엽, 교목입니다. 날개가 달려있고 날개 끝에 씨앗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열매에 보면 씨앗이 떨어질 때 프로펠러와 같은 역할을 하여 씨앗이 안전하게 땅에 떨어지도록 한다. 한방에서는 뿌리껍질과 가지를 약재로 사용하고 홀조에 입었을 때 올과 피를 배합하여 소염 해독 효과가 있다. 네, 단풍나무입니다. 8번 나무. 다 잘 아시는 단풍나무고요. 이렇게 손이 둘레 여섯 7개죠. 7개 있는데 7개, 5개에서 7개면 단풍나무, 9개에서 11개면 단풍나무입니다. 지금 가을이라 붉게 이렇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프로펠러 같죠? 프로펠러 같은 포커스 오늘도 진짜 안 나와. 아이폰입니다. 네. 프로펠러 같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다.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고 있는 단풍나무들은 그래서 풍매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이런 자연에서 착안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리 씨앗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에는 복작이 나무도 있고요. 중국 단풍, 고로쇠 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이 다 단풍나무과에 속합니다. 오리발처럼 생긴 중국 단풍도 있고, 이렇게 잎에 손가락 수가 다른 단풍나무들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마주나기고요. 단풍나무는 서로 마주나기를 하고 있고, 누가 봐도 가을에 이렇게 붉게 빛나는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복장이면 나무도 굉장히 단풍이 아름답죠. 네, 단풍나무였습니다. 8번. 쪽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 열매도 작은 열매를 맺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추위에 강하고 전국 어디서나 월동 가능하고 내음성은 내충성이 강하여 오염에도 강한 나무입니다. 단단한 특징이 있으나 생장이 느려서 작은 물건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합니다. 열매는 옥령화라는 한방약재로 기름을 짜서 쪽진머리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떼죽나무과의 쪽동백나무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나무고요. 잎의 모양이 약간 동글동글한 타원형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열매가 이렇게 작게 매달려 있는데, 떼죽나무과라서 5월의 꽃도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그런 꽃차례를 가지고 있고요. 잎은 지금 이렇게 크진 않은데 제법 큽니다. 이렇게 남쪽에서는 동백나무로 주로 기름을, 머리기름이나 그 다음에 호롱불의 기름으로 사용했었는데, 북쪽 지방에서는 그 동백나무 대신으로 이쪽 동백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쪽동백나무로 호롱불에 기름을 쓰거나 머리기름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쪽동백나무를 동백나무 대신으로 많이 기름을 짜서 사용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피가 약간 매끈한 편인데 퀴즈가 이렇게 수피를 맞추는 거였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수피는 약간 매끈한 편이고, 지금 여기 두 그루가 있는데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쪽동백나무가 되게 많은 곳이 저기 어디죠?
우장산에 가면, 우장산에 가면 쪽동백나무 거의 군락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고, 이게 사실 소교목인데 우장산의 쪽동백나무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군락을 숲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쪽동백나무였습니다. 삼색 버드나무입니다. 일본인 원사지로 화이트 핑크 셀릭스 또는 무니캐비 버드라고도 불리는데, 분홍색 새순을 가지고 있고 초록색 잎에 흰색 얼룩이 있어 3색 내지 5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런 봄에는 분홍색을 띠다가 점차 마왕색과 녹색이 섞이고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 정원수로서 어뜸이며 추위에 강하며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삼색 버드나무, 무늬 캐키 버들이라고도 하고 버드나무갑니다. 버드나무인데 키가 작죠.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삼색으로 분홍색, 흰색, 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잎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고 가늘고 긴 편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뒷면은 약간 흰색을 띠기도 하고요. 약간 회백색이죠. 이렇게 낮은 관목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색 버드나무 저는 처음 봤고요. 일반적인 버드나무, 그 다음에 능수버들, 수양버들, 그리고 용버들, 이런 나무들은 제법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색은 아마 일본 원산지라서 아마 이렇게 원예용으로 이렇게 키워진 것 같습니다. 버드나무는 기본적으로 물을 좋아하고 물을 맑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물가에 많이 자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잎을 띄워서 우물에서 급하게 마시지 말라고 물에 박아진 물에 버드나무 잎을 띄웠다 이런 얘기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진통 효과가 있어서 아스피린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산모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버드나무 가지를 입에 물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는 아스피린의 재료가 되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유한양행의 로고를 보시면 그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메타세카이아 나무입니다. 공룡시대에 살았던 화석나무고요. 과거에 있었던 나무로 알려오다가 1046년 중국 공문에 의해서 발견되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서 가로수나 공원수 등으로 많이 심고 실내 방음장치, 포장재, 내장재성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메타세카이아 나무입니다. 우리가 가로수로 많이 보는 나무죠. 키가 크게 자라고 여기도 다 메타세카이아. 이렇게 가로수로 많이 심습니다. 지금 난지 월드컵 공원 여기에도 메타세카이아 길이 따로 있죠. 따로 있고 여기도 지금 약간의 울타리용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도로 옆에 이런 용도로 많이 심고 가로수로 많이 심습니다. 세카이아 나무들이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115m까지 자라는 세카이아 나무가 있죠. 그 이름이 뭐죠? 하이페리온?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하이페리온은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세카이아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카이아 비슷한 나구송이라는 나무가 있고요. 나구송은 세카이아 나무가 약간의 원뿔형,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면 나구송은 전체 수형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구송은 밑에서 이렇게 공기 뿌리가 바닥에서 튀어나오고 메타세카이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구송은 공기 뿌리가 혹처럼 올라와서 이런 가로수로 심기에 부적합하죠. 도로를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메타세카이아 열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동글동글합니다. 약간 배구공 모양처럼 생긴 동글동글한 열매가
메타세카이어 열매입니다. 이게 지금 다 작년 거겠죠. 오래된 메타세카이어 나무. 이렇게 잎자루가 열매 자루가 이렇게 좀 있죠. 있는데 나구송은 이게 열매 자루가 굉장히 짧습니다. 메타세카이어 나무였습니다. 가로수로 많이 심는. 세카이어. 다른 걸 찾으러 가보요. 와, 여기는 지금 보라색의 이 숲 치유 길은 거의 이 숲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맨발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 안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여기가 숲 치유 길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냥 산책로로 이용되는 길이죠. 여전히 도토리를 줍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12번째 나무, 소나무과의 소나무입니다. 상독 침엽 교목이죠. 조선왕조 실력에 의하면 태종 7년에 각도에 소나무를 심게 하고 남산에 20일 동안 소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봄이면 송화가루에 떡을 무쳐 먹고, 가을에는 솔잎에 송편을 쪄 먹고, 장원급제를 하며 솔잎을 모자에 꽂고 말을 타고 기양했다고 합니다. 목재는 궁궐을 지을 때도 사용했고, 거북선이나 배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고, 씨앗은 박새나 상모, 솔새 등이 즐겨 먹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소나무죠. 소나무. 지금 소나무가 약간 휘어져 있는 소나무인데 이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는데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솔방울, 솔은 수리, 어뜸이라고 하죠. 솔방울, 솔이라는 의미가, 이게 솔방울입니다. 지금 문제도 솔방울을 맞추는 문제인데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게 솔방울이고, 길다랗게 생긴 솔방울은 스트로브 잣나무나 잣나무일입니다. 요게 이제 소나무 솔방울이고요.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태어나면 금줄에 소나무 가지를 묶었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배고플 때 소나무를 구황작물로 소나무 껍질을 먹었고, 소나무 땔감으로 밥을 지어 먹었고, 소나무로 집을 짓고, 죽으면 소나무 관에 묻힙니다. 소나무들은 예로부터 관리를 많이 했었고요. 소나무를 함부로 베면 곤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거북선의 주 재료가 소나무이고, 앞부분은 참나무를 대기도 했답니다. 소나무는 그래서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무이기도 하죠. 예전에 일제 식민지 때는 소나무의 그 수액을 뽑아서 부족한 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나무를 V자 형태로 많이 파여져 있는 그런 소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기름 대용으로 소나무 수액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소나무는 송이버섯이라고 해서 주변에 또 버섯을 만들어내서 농작물로도 기여를 하고 있죠. 소나무는 주변에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타감작용이라고 해서 그런 물질을 뿜어서 소나무 아래에 자라는 나무들은 관목 중에서도 일부만 이렇게 자랍니다. 소나무 아래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타감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나 할 얘기가 많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입니다. 소나무과의 스트로브 잣나무. 바늘잎이 5개씩 모여 나는 오엽송인 잣나무에 비해 잣이 작아서 식용으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나무는 건축 및 가구재로 사용도가 높으며 공원수나 가로수로 적당합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우리가 흔히 가로수로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심는 나무는 스트로브 잣나무입니다. 근데 잣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어떤 데는 잣이 아예 없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생겼고, 원래 이 안에 이렇게 잣이 있는데 지금 잣이 너무 작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잎은 이렇게 5개인 오엽송입니다. 소나무는 2엽송, 리기다 소나무와 백송은 3엽송, 그리고 잣나무는 5엽송입니다. 지금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네. 여기 다 떨어져 있는 나무라서 여기를 보면 되지 않을까? 자, 스트로브 잣나무. 이게 얘네는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섯 갈래죠.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엽성의 스트로브 잣나무입니다. 이게 오엽성이고요. 요렇게 생겼고, 큰 나무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왜 잣나무를 안 하고 스트로브 잣나무를 했을까? 잣나무는 약간 깊은 산 속에 있고, 이런 공원에 사실 잘 없습니다. 뭐 있는 데도 있던데, 그래서 아마 스트로브 잣나무가 더 찾기 쉬우니까 아마 스트로브 잣나무를 한 것 같습니다. 공원에는 대부분 스트로브 잣나무가 많죠.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2엽송, 3엽송, 5엽송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소나무는 2엽 2개, 리기다는 3개, 잣나무는 5개. 이거를 뭐 어떤 데서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나무는 우리 거니까 젓가락으로 먹는 2개, 리기다 소나무와 백송은 외국 거고 중국 거니까 이제 외국 거라서 포크를 집으니까 포크는 3개. 그리고 잣나무는 청설모나 다람쥐가 좋아하니까 발가락이 5개 해서 오엽송,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유아숲 하시는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잎을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느티나무입니다. 느릅나무과의 느티나무고, 낙엽, 팔엽, 교목이죠. 나무의 수용이 크고 멋있으며 오래 살아서 마을 입구 정자나무로 많이 심었습니다. 늦봄에 나오는 잎으로 느티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잠이 든 주인을 불길에서 구하고 죽었다는 오수의 개에 나오는 술 취한 주인이 잠들었던 곳이 느티나무 아래였다고 합니다. 나무는 집이나 가구, 악기덕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느티나무, 공원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수영이 되게 좋고 아름다운 나무고, 잎이 빽빽한 편이고, 그래서 옛날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로 굉장히 많이 심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느릅나무가라서 잎의 모양을 보면 약간 잎자루에 짝꿍댕이인 것들이 있습니다. 느릅나무가의 특징이기도 하죠. 뭐 이렇게 뭐죠? 잎이 늦게까지 핀다고 해서 느티나무이기도 하고, 티가 난다고 해서 수영이 좋아서, 그래서 느티나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공원에서 진짜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나라 노고수나 마을의 정자나무로 굉장히 많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꽃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느티나무 꽃이 잎과 같이 거의 봄에 피는 그런 나무입니다. 느티나무였습니다. 14개 느티나무까지 다 했는데요. 이 보라색의 숲치유의 길은 주로 이쪽 숲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주황색의 이제 정원의 길인데, 빨간색이네요. 주황색이네. 정원 치유 길이구나. 우리가 했던 건 숲 치유 길이고요. 보라색이 오늘 했던 거는
정원 치유길이 다시 7개 있습니다. 정원 치유길은 주로 이 정원 안쪽에 있고, 그러니까 파란색의 수변길은 저쪽 호숫가 주변이었고, 오늘 했던 숲치유길은 이쪽 숲속 길이었고, 정원치유길은 가운데 정원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숲치유길에서 만났던 7가지 나무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원치유길로 해서 나무 7가지를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화의 공원 월드컵 나무 여행, 혼자 사는 뚜벅뚜벅 나무 여행을 걸어봤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렇게 지금 풀었는데 맞겠죠? 안녕.